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저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청취자 리뷰 먼저 소개를 해볼까 봐요. 애플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나혜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작성자님은 키리키키키키키님이시고요. 제목은 오래 해주세요. 그리고 별 5개 주셨고요. 와, 감사합니다. 세 분 목소리도 좋고 책 선정도 다양해서 좋아요. 책 안 읽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독서 모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네. 몇 프로 정도 오신 걸까요? 한 60% 정도? 네. 저희와 함께 한 달 더 하시면 마음이 바뀌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책 캡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의 표지에 함께 적혀있는 영어 제목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보시면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간 영어 라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뭘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책 내용에도 나오긴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의 문학적 스승으로 꼽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제목이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lov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허락을 받고 차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에 대한 생각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하루키는 이 책을 에세이라기보다는 회고록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달리기를 매개로 글쓰기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태도를 담아낸 책이란 인상을 받았거든요. 달리기를 하나의 메타포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히면서도 동시에 저의 일과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하루키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혼자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꼭 삶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루키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라 더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러면 이제 책수다랑 함께 나눠보시죠. 하루키는 매일 달리는 습관이 결국 글쓰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자신이 반복하는 어떤 루틴이 삶이나 창작에 영향을 준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기가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그 모닝 페이지 형식의 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서 없이 쓰는 일기, 날 것의 생각들, 그런 생각의 파편들을 논리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솔직한 그 일기가 저한테는 되게 삶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감을 주고 또 창작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거기에 끄적였던 것들이 제가 거기에 끄적였던 것들을 거의 다 행동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작에 대한 습관. 저는 습관이라기보다는 방법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제가 브랜드 컨설팅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걸 아마 달리 그 현대 미술가 중에 달리가 썼던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에디슨도 비슷하게 썼어요. 뭐냐면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 에디슨은 쇠구슬을 들고 잤다고 들었고 달리는 밑에 그 그릇을 놓고 유리가 아니라 어떤 젓가락이나 수저를 들고 잤대요. 그럼 문득 잠이 드는 순간 그걸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잠에서 막 깼을 때 그때 아이디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방법을 가끔 썼었어요. 뭐 들고 주무세요? 저는 들고 자기보다는 푹 자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근데 자다가 그때 깨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떠한 원리일까 보니까 우리의 뇌파가 크게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의 평상시 뇌파는 베타파를 띈대요. 그리고 조금 편안할 땐 알파파를 띈대요. 그리고 그
잠이 들락말락한 그 사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상태는 세타파. 그 잠이 드는 건 델타파. 그리고 너무 이제 엄청 뇌가 활동이 심할 때는 감마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지점이 좀 릴렉스한 알파파를 띠거나 잠에서 막 깼거나 혹은 잠에 들 무렵 이 세타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되게 릴렉스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산책 그럼 알파파를 띠겠죠. 아니면 그래도 안 나오면 좀 자려고 했어요. 낮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 꾀부리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습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하루키도 낮잠의 중요성을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낮잠 자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낮잠을 진짜 거의 매일 자는데 저는 하루에 딱 15분에서 10분 정도를 어떻게 자냐면은 근데 그게 저는 창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잔다기보다는 체력이 좀 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산성 측면에서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뭔가를 하고 진짜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뭔가 뭐랄까 이제 뇌가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고 나 그냥 이거 이상한 생각밖에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몸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 졸리지 않아도 그 애플워치로 15분 정도 맞추고 누워 있어요. 책상에. 근데 궁금한 게 지금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10분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학교에서요? 의자에 앉아서? 네, 의자에 앉은 책상에 잠깐 엎드려서. 네네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는 그렇게 잤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여교사 휴게실이 있어서 그때는 그 소파에서 누워서 10분 정도 있다. 잠이 안 와도 저는 그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작업하러 가는 작업실이 있는데 함께 일하는 대표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제 그 루틴이 너무 희한하고 웃긴가 봐요.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면 반드시 아메리카노랑 초콜릿을 반드시 사오거든요. 이게 약간 저를 꼬시는 어떤 장치고 그거 초콜릿 좀 먹으면서 이제 일하다가 한 3, 4시 되면 얘가 엎드려서 자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다. 근데 제가 안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깨우네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10분, 15분만 자요? 그래서 앉아서 자야 돼. 누워서 자면 그쵸, 맞아요. 밤이 될 때가 있어서. 근데 또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체면질이 한다고 책상에 누워서. 맞아요. 저도 공유 오피스에서 그 사람들 있는 라운지 소파에 자면 오래는 못 자더라고요. 그렇죠. 혹여나 너무 크게 코를 건다는 거. 근데 잠이 오세요? 그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전 잠이 와요. 와. 그게 또 여러 번 이게 실험이 필요한데 잠 잘 오는 자세를 좀 연구를 해봐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나름의 그 자세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와도 그냥 눈 감고 핸드폰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진짜 깨우네요. 뭔가 이제 습관에 대해 얘기하다 잠으로 흘렀는데 나혜님은 혹시 이런 삶이나 창작에 영향을 준 루틴이 있나요? 저는 좀 산책 가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제 작업실도 이제 부암동에 잡은 게 거기가 인왕산이 바로 뒤에 바로 인왕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너무 답답하고 하기 싫다 할 때 이제 인왕산으로 나가요. 확실히 산책이 영향을 많이 주네요. 네. 전 이거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것도 약간 꿀팁인데 그 창작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서양에서는 그 3B라고 하고 B가 3개 그리고 동양에서는 3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하더라고요. 뭐냐면 3B가 버스, 베드, 베스 그래서 이동수단 이거나 그 샤워할 때 베스 그리고 베드, 침상 근데 3상은 뭐냐면 마상, 측상, 침상인데 마상이 말 위에 버스랑 똑같죠. 그리고 침상은 아까 말한 베드고 측상은 화장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뭔가 보면 다 릴렉스할 때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마음을 놓을 때. 산책도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뭔가 하루키도
그 달리기를 계속 달릴 수 있었더니, 그러니까 서로 달리기랑 글쓰기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인님은 그럼 달리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막 창작에 뭐 그게 뿜뿜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달리기를 예전에 시작한 게 이제 코로나 때 처음 조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한 이유가 너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달리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오래 못 달리고 천천히 달리니까 한 3km 정도만 달려도 이제 뿌듯한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달릴 때는 되게 아침에 상쾌하고 막 오늘 너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달리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사그라들었어요. 원래 달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새는 좀 달리면서 걱정도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달리기가. 약간 조금 더 그럼 힘든 달리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또 힘든 건 싫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저도 매일 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달리는 시간이 약간 그런 효율성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 뉴스를 듣고 달려야 돼요. 그냥 멍하니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그에 대한 생각이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들리는 이 소식에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저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잊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몸을 잊기 위해서 계속.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46분짜리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 22분 정도 뛰거든요. 그럼 2배속으로 되면 딱 맞아요. 2배속으로 딱 설정해놓고 뛰면 딱 들어오고 그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도 떠오르고 그럼 마무리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좋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저 아시는 분도 그 달리기 하면서 그거 뭐죠? 오디오북? 네, 오디오북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출근하기 전에 거의 하프 마라톤을 뛰고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책 한 권을 다 듣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떠한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왜냐면 저도 좀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서 뭘 할 때 계속 딴 걸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거든요. 달리기라면 딱 둘 중 하나잖아요. 달리는 거는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집중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달리기를 할 때 그거를 집중을 할 수 있냐. 맞아요. 그럼 나이님은 그게 집중이 안 되세요? 저 안 돼요. 저 노래 말고는 다른 거 들으면 멀티가 안 돼요. 그것도 신기하다. 제 남편도 되게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 증문즉서를 엄청 열심히 들으면서 달리거든요. 되게 정적인 걸 들으시면서 달리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신기했는데 잘 들리나 봐요. 진짜 캡 선생님 말처럼 신기하네요. 그러면 약간 나이님은 달리기 할 때 그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지금 순간 충실히 살고 싶어서 달리는 거고 그리고 달릴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달리기가 명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혜님한테도 달리기가 이런 의미일까? 달리기요? 달리기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달리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주변 환경에 영향도 있고 근데 또 기분이 안 좋거나 막 그럴 때는 나가서 달리고 싶긴 해요.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달리기의 의미. 저도 의미는 크게 찾지 않고 뛰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명상에 가깝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궁극적으로 뭘까 그러면 저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떠한 저도 이제 그 단계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모든 걸 잊고 하나에 대해 집중하게 만드는 거,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맞아. 내 몸에 집중한다든지. 근데 달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호흡에 맞아요. 집중하게 되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명상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즐겨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키가 누가 시켜서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달릴 운명이었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달리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달리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여전히 약간 동경의 그 운동인데 달리고 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도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꼬심받을 준비가 됐으니 나를 좀 꼬셔줘라는 의미로 여쭤봤어요. 그래도 나이님이 오래 달리셨으니까 네. 어떻게 달리면 좋을까 시작이요? 시작은 좀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고 그냥 딱 5분만 달리기?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1km만 달려도 지금도 뿌듯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문턱값을. 그리고 저는 근데 세시님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쑥스럽겠는데 하루키는 100km 울트라 마라톤 갔다 와서 번아웃 왔는데 나는 10km 와서 그 뭐라고 해요? 러너 블루? 그거 왔어. 러너스 블루. 그래서 얘들아 나 좀 꺼내줘.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맞아요. 10km. 그러면 세실님은 하루에 500m? 뭐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해도 괜찮겠네요. 500m는 너무 짧나요? 짧아요. 1km 정도. 5분. 5분을 한번 뛰어볼까요? 5분은 1km는 안 되겠다. 네. 진짜? 네. 5분이면 할만할 것 같아요. 딱 5분만. 나엔님은 맨 처음에 진짜 달리기 처음 이렇게 뛰기 시작할 때 얼마씩 뛰었어요? 저요 진짜 2km, 3km? 근데 그때 딱 도움받은 게 나이키의 러닝 앱이 있어요. 그거에 들으면 그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해줘요. 막 코칭을 해줘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로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그때 약간 유명 연예인들 음성이 있었어요. 코칭해주는 게. 그래서 딱 최우식이 5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최우식을 좋아해서 이제 걔도 달리기를 전혀 안 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한테 이제 우울할 때 이거 최우식 들으면서 그냥 5분만 달려라 이랬는데 그 친구도 네 달리고 있어요. 괜찮다. 5분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같이 뛰면 되게 쉽게 습관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같이 뛰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나를 던지는 거. 맞아요. 이것만큼 빠르고 쉬운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아는데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요가는 내가 그런 요가원 가서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가는데 달리기 크루까지 가입하면서 하고 싶진 않지만 맞아요.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두 분한테 이제 좀 많이 치근덕 돼야겠어요. 전 이 질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책에서 하루키가 어느 날 야구장을 갔다가 어떤 선수가 안타를 딱 치는 걸 보고 소설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나도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되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별 계획 없이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도 캡 선생이란 이름으로 책은 전자책 포함해서 2개를 썼고 김용석이라는 제 본명으로도 책을 이제 2권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뭐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책을 어느 정도는 이제 써 나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책도 이제 또 쓰고 근데 상당 부분 저의 삶에서 이제 글쓰기, 책 쓰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작점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예전 회사 동기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자주 놀러 가는 카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책이나 쓸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가 책을 어떻게 갑자기 써? 라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뭐 쓰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일본 츠타야 서점에서 팬사인회도 열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팬사인회 열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툭 던진 말을 누군가 딱 받아주면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맞아. 저희 팟캐스트도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 질문 보고 팟캐스트 생각났어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맨날 책 얘기하는데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팟캐스트 해도 되겠다라고 툭 던진 거를 이제 캡 선생님이 탁 잡으셔가지고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또 성장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궁금해요. 나이님이 이제 트레바리 파트너를 딱 지원한 것도 그게 진짜 맞아요. 그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저는 막 그런 트레바리라는 독서 모임 그런 플랫폼에서 파트너가 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용성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클럽장님이 하시고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선착순인지 몰랐죠. 저희 그 3명이 단톡방에 있었는데 이제 뭐 누구 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나도. 나 진짜 나도. 저요 이렇게 제가 먼저 제일 할 일 없는 제가 먼저 보고 빨리 대답을 했더니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오랫동안 하는데 진짜 삶을 많이 바꿨어요. 네. 그 궁금한 게 그걸 지원할 때 어떠한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뭐랄까 그렇게 저요라고 하게 만든 무언가는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캡 선생님이 하셨던 그 모임을 저희가 시즌이 3번인가요? 네, 같이 1년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다 해서 이분들이랑 같이 뭘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냥 진짜 단순한 그런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요라고 한 거였어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얼 할지보다 누구랑 누구랑 할지. 진짜 그 트레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그 트레바리 안에 독서 모임 장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을 클럽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 독서 모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파트너라는 독서 모임장 타이틀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혜님이 처음으로 독서 모임장이 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팟캐스트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미역국 먹으러 갔잖아요. 네. 그 용리단길에 되게 삼각지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되게 5일째 되게 좋아요 여기. 거기서 먹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희가 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먹다가 그때 세실님이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동의를 했죠. 동의라기보다 좋을 것 같다. 좋겠다. 그냥 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전이 없지? 날 잡고 그냥 30분 만에 막 기획서 썼어요. 맞아. 기획서를 보내주셨어. 진짜. 그래서 딱 뿌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합정에 있는 카페에서도 아이디에이션 하고. 근데 그 얘기도 좀 재밌는 게,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이 막막한 거예요. 녹음기를 사야 되나? 뭐 마이크를 사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게 될 때, 시작할 때 저는 이 하루키 얘기 좋았다고 느낀 게 뭐냐, 무턱대고 해야지 이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만 하면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돼버려요. 근데 하겠다 마음 먹고 하자라고 그냥 점을 찍어버리면 그 못할 이유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유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되게 또 떠오른 게,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거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도 어떻게든 가능하게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너무나도 리스크가 있는 코인에 이번에 레버리지 써서 전재산 몰빵이다 이랬을 때 좋은 아이디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것 같고. 네. 맞아. 그리고 참 그 때에 맞게 저희가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때에 맞게 그 던졌고, 그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참 때에 맞게 잘 만났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움직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달리기보다 팟캐스트가 더 어려운 건데, 저는 팟캐스트가 지금은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음. 그 천지인 사상이라고 있는데 천이 이제 시간을 가리키고 지가 공간을 가리키고 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이 딱 그때 발동을 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 또 뭐가 있을까? 저의 경우는 학교를 나와야겠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루키한테는 글쓰기였다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있으면서 제가 기획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잘한다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재밌게 추진을 한다는 거를 다양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요거를 좀 확장하고 싶다.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 저는 요 부분에서는 그게 좀 생각났어요. 기획을 하고 싶고 그 기획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많은 것들이 다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이건 뭐건 그게 텍스트건 영상이건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뭔가 그냥 이 안타 같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삶에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너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너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유행했을 때예요. 네. 근데 싸이월드 BGM으로 제 친구 홈페이지에서 특정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그게 누자베스의 레이디 브라운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정확하게 장르를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재즈 힙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로우파이 재즈 힙합 이런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저가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게 그 다음부터 나도 음악 해야지. 그래서 물론 제가 음악을 하진 않지만 작곡에 관심이 생겼고 힙합이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그 문화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그게 영향이 되게 커요. 제 정서를 되게 크게 이루는 딱 그 하나. 그리고 그런 경험,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걸 인지했던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랑 그 뭐랄까 산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처럼 산에 가서 무슨 버섯을 캐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산 입구에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가 나왔거든요. 그때 음악이구나, 음악이 좋구나 하면서 또 그쪽 하나의 정서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책을 읽을 때 안타를 치는 모습 보고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삶이란 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비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키가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는 사실 이제 먹고사니즘으로 인해서 가게를 정말 열심히 아주 논리적으로 운영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하실 때 그런 원칙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명의 고객 중에 1명만 만족시키면 된다. 거의 일일비 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소설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10명 중 1명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태도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할 때 마음속에 두고 있는 뭔가 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명확하게 있어요. 글을 쓸 때 물론 제가 어떠한 실용서,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이런 책을 쓸 때는 다르긴 하지만 에세이적 글쓰기를 할 때는 과거의 저를 염두에 두고 써요. 근데 그 과거의 저는 책을 유난히도 싫어했던 20대 초반의 저를 딱 염두에 둬요. 그 친구가 읽게 만들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 책 읽기를 지지리도 싫어하는데 그러면 책을 읽기 쉽게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초반에 그 친구의 관심을 이끌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저는 과거의 저를 염두에 두고 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음 편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쓰면서 미래에 내가 잘 고쳐주겠지. 그래서 좀 과거의 저가 독자고 이제 미래의 저가 편집자죠.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딱 한 명. 너무 멋있는데요? 세실님은 브런치 글 쓸 때 누굴 생각하시나요? 브런치 글 쓸 때 저는
무슨 글 쓰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 브런치에 2가지 그 브런치북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혼자 순례길 걸었을 때 이야기랑 그리고 하나는 그 ENFP의 지속 가능한 금융 공부라는 브런치북이 올라가 있는데 그 금융과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저는 과거에 저도 떠오르긴 하지만 그 가장 근처에 있는 최측근들의 고민, 최측근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5명 정도를 떠올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나혜님이에요. 네. 그래서 나혜님 생각하면서 나혜님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궁금한 지점은 더 없을까? 나혜님이 이글 되게 재밌게 읽으실까? 어떤 거 듣고 싶으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쓰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나혜님을 떠오르면서 썼던 글은 제가 따로 링크를 공유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네, 나혜님 같은 제 주변 친구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 그 세실님이 공유해주신 글 진짜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시면 인스타그램 한번 올려주세요. 샤라웃 한번 해주세요. 네. 책 잡힌 사이들 저희가 책 잡힌 사이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그냥 나이님이 그냥 올리시고 계셔서 네, 그냥 시간 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권은 공식 인스타그램의 정권 나혜님에게. 나혜님은 그러면 그 주얼리를 만들 때 누구를 염두에 두세요? 사실 이게 사업을 뭔가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남을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좀 제 만족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좀 계속 다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딱 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고객을 정할 때 타겟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 또한 저라서 그냥 저가 만족을 해야지 뭔가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것도 되게 좋은 타겟인 것 같은 게 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성공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요새 MG를 노려야 돼 하면서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MG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는데 MG를 타겟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타겟으로 할 때 나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세실님이 말한 건 최측근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사람 그럴 때 저는 그 타겟층을 유효한 것 같고 하루키도 이 책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그 독자 한 명이 있을 거고 또 바를 운영할 때는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딱 한 명의 단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가게도 성공했고 소설가로서도 성공하지 않았나. 좋네요. 그럼 이제 오늘 좀 책 잡힌 얘기 슬슬 대화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키워드가 아니라 두 분 말씀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 있는 시간 몰입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이제 타겟에 대한 얘기까지도 결국은 단 한 명의 고객인 나를 만족시키자라는 문장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 한 명의 고객, 나를 만족시키자라는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믿든 말든 비과학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